예, 안녕하세요. 기업 진단론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뭐,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대로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빨리 이 코로나가 정리돼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2주차 기업진단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지도사, 1차 시험 과목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 중에 하나죠. 예, 기업진단론. 그래서, 주로 기업의 경영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그래서 결론은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분석하고 그리고 외부 투자자한테 기업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법과 진단 방법, 그리고 여기엔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창업학에서 적어도 창업학도들이 이해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매트릭스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망라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그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대비해서 진도를 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희가 한 기업 진단,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 한 14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14페이지가 아니에요. 12페이지까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저번 주까지 여기 기업 진단과 자료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요 부문별 기업 진단부터 시험, 경영지도사 시험에 맞게, 그러면서도 기업 진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책 교재, 오늘은 14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부터 진행할 텐데요. 이 지금 나타나는 이 PPT는 이 책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꼭 외워야 되거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힌트로 나타낸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 보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기업 진단, 챕터 3이죠. 책에서 1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주로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생산관리 요소의 3요소가 뭐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생산관리의 3요소. 뭐라 그랬죠? 품질, 원가, 납기. 요 세 개다 정도나.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생산관리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뭐 품질, 그 다음에 특허, 아니면 기술개발, 원가, 납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해당될까요? 생산관리는 제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 쪽의 관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품질 관리 돼야 되고, 두 번째 원가 관리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납기를 맞춰야 되니까 납기 관리가 돼야 된다.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이건 외워야 돼요. 두 번째 건 5S 3정, 이게 이제 이 뭐예요? 생산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생산관리의 관리 활동의 기본 바탕이 세 가지인데요. 8가지인데 5S 3정입니다. 그래서 5S는 이제 영문으로 나타내는 건데, 뭐 정리, 정돈, 청소, 영어로 안 외우셔도 돼요. 청결, 습관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정돈 당연히 들어가죠. 청소하고 청결,
그 다음 습관화. 이렇게 5개. 이건 아마 시험 문제, 여기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쓰리정은 정위치, 정량, 정품. 나 외우는 거 진짜 싫은데.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됩니다. 요거 2개는 시험 문제 그래도 가끔 나온다는 거니까, 내용을 꼭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내오냐면, 생산관리의 주로 분석 항목이 있죠. 예, 생산관리의 분석 항목. 자, 생산관리의 분석 항목은 어떤 게 있어요? 먼저 생산계획, 그죠? 그 다음 또 공정관리, 그 다음 작업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외주관리, 생산기술, 생산회계. 뭐 거의 다 생산이랑 관련.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생산관리 분석 항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생산관리 분석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럴 때 마케팅 전략은 뭐야? 판매관리인데 생산계획, 공정관리, 작업관리 써놓고 오지선다니까. 생산계획, 공정, 작업, 품질관리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마케팅 전략 이렇게 쓰면 답이 뭐예요? 마케팅 전략은 판매관리 항목이지 생산관리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생산관리는 보세요. 자, 거꾸로 한번 눈을 감고, 눈을 감지 마시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관리 항목들은 생산관리가 있고, 그죠? 생산관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판매관리가 있고, 그 다음 구매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경영관리가 있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마케팅이니까 판매 쪽이죠. 그죠? 시장조사 어딜까요? 시장조사. 시장조사는 판매 관리에서도 필요하고 구매 관리에서도 필요해요. 요거 되게 헷갈려요. 그죠? 시장조사에도 필요하고 또 어디도 필요해? 구매 관리. 왜? 당연히 비싼 거 사면 안 되니까 구매 관리에서도 필요하겠죠. 자, 만약에 검수 및 품질 수준 통제. 이건 뭐예요? 구매 관리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설계 관리?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 이거 설계 관리 좀 헷갈린다. 설계 관리는 잘못하면 저기 생산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요? 연구 개발 항목입니다. 연구 개발 항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식재산권. 당연히 이건 연구 개발이죠. 그쵸? 그리고 연구 개발 회계. 이거 당연히 연구 개발이. 이건 다 들어가 있어요. 구매회계는 구매 관리에, 판매회계는 판매 관리에. 그쵸? 생산회계는 생산 관리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앞에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 좀 헷갈릴 것들. 예를 들면 설비 관리 어디에 들어갈까요? 설비 관리, 생산 관리. 그쵸? 자재 관리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거 구매 관리랑 헷갈린다. 그죠? 자재 관리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예, 이거는 생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주 관리 이것도 왠지 구매 관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생산 관리 이런 것들 빨갛게 해놓은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니까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매칭을 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중에 구매 관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구매 전략, 시장조사, 검수, 재고관리, 또 전자구매관리, 구매회계 이런 것들을 다 놓고 하나를 엉뚱한 이런 데서 하나 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자재관리, 외주관리는 어디 거? 생산관리다. 구매관리 아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는 어디 있다? 구매관리에도 있고 판매관리에도 있다. 그죠? 그리고 연구개발 쪽에서는 설계관리가 있다. 생산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경영관리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 방향을 알아둬야 돼요. 뭐 이거 MIS 이게 뭔지 기억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업의 정보경영 관리를 하려면 뭐부터 구축해야 되는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확장형 ERP부터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야. 뭐부터 해야 돼요? 확장형 ERP보다는
ERP를 먼저 구축해야 되고, 그쵸? ERP를 먼저 구축해야 되고, ERP를 구축하기 전에 뭘 구축해야 돼요? MIS를 먼저 구축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경영정보 체계란 뜻인데, 그리고 ERP는 자동정보 체계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보통 경영지사 시험 문제 정도 나오려고 그러면, 정보와 방향이, 이게 다 이제 경영정보거든요. 이 경영정보 방향이, 관리 방향이 MIS부터 시작돼서 확장형 ERP로 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e비즈니스에서 SEM 쪽으로 간다. 예. 그래서 SCM이나 CRM이 요거만 먼저 알아도 요건 요쪽만 e비즈, SCM, CRM 요거만 외워도 그럼 요게 먼저야. 그럼 나머지는 더 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요 부문별 기업 진단, 진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일단 먼저 생산관리의 3요소 알아두셔야 되고, 생산관리 활동의 기본 바탕이 5S 3정인데 이게 뭐 정리, 정돈, 이런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생산관리, 판매관리, 구매관리, 연구개발, 그 다음에 경영정보관리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꼬아서 내는 건 뭐냐면 생산 계획이 무슨 검토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산 계획은 뭐예요? 보세요. 생산 계획 수립 방침의 수립 및 생산 계획 담당자의 전문성, 생산 계획의 과학적 방법. 이렇게 책에 써 있죠. 14페이지 첫 번째 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정관리. 예, 공정관리는 뭐예요? 공정관리는 진행 관리를 위한 계획 대비 생산 시절, 그죠? 생산 시설 비교 시스템의 존재, 그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상 원부자재 어쩌고저쩌고 공정 관리야 이거는, 그죠? 두 번째 거. 그다음 작업 관리는 뭐예요? 작업 표준화를 봐야 되고, 작업자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작업 현황을 봐야 되고, 작업장 환경의 개선 여부를 봐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 다, 그죠? 이런 거는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도 꼬아서 낼 때는 예를 들면 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장의 자동화 수준 정도,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이 중에서 공장의 자동화 수준 정도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장의 자동화 수준 정도 품질 관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설비 관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설비 관리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잘 헷갈리는 거예요. 공장의 자동화 수준 정도는 뭐예요? 설비 관리 쪽입니다. 아시겠죠? 설비 관리 쪽. 또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적정 재고는 어딜까요? 당연히 자재 관리. 그쵸? 그 다음에 매주처 이런 거 다 쉽고, 매주 관리는 쉽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환경 문제 검토 여부 어디 들어가야 돼? 환경 문제 검토. 이거는 생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산 관리, 환경 문제 검토. 그 다음에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뭘까요? 검사 표준의 구축 어디에 들어갈까요? 품질 관리. 오케이. 이건 품질 관리. 그리고 불량이 들어가면 다 이거 품질 관리예요. 불량. 그래서 불량 원인 규명, 불량률 감소 이런 것들 다 어디에 들어간다? 예. 생산 관리 쪽에 들어가면 생산 관리인데 품질 관리 쪽에 들어갑니다. 품질 관리 쪽. 자, 그럼 더 넘어가 볼까요? 이제 두 번째로 15페이지의 표를 보세요. 15페이지 표에 보면 마케팅 믹스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이 중에 마케팅 믹스의 적정성.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죠. 자, 그러면 판매 계획에 뭐 당연히 판매 계획이죠. 그 다음에 적정한 분석 방법의 존재. 이건 뭘까요? 적정한 분석 방법의 존재. 이거는 시장 조사도 될 수 있고요. 판매 계획도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시장 조사의 분석적 실시 직무? 이건 시장 조사고. 오케이. 뭐 대리점 관리의 적정성 어디에 들어갈까요? 대리점 관리의 적정성.
대리점 관리. 대리점 관리는 유통입니다. 유통, 대리점 관리. 그 다음에 광고가 들어가면 다 뭐예요? 판매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케팅이에요. 판매 촉진. 예. 근데 광고를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판매 촉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광고는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어디로? 판매 촉진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부실 채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거래처 관리로 들어가야 되고요. CRM 이것도 거래처 관리. 부실 채권, CRM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들 앞에 그 제목이랑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검토 항목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매 관리. 구매 관리는 뭐 구매 조직은 구매 조직의 업무 분장. 당연히 이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구매 전략 및 방침부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구매 방침. 딱 써 있으니까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는 시장조사의 적정성이라든가 시장, 이것도 당연히 이해되죠. 검수도 이해되고. 재고관리? 당연히 이해됩니다. 재고 다 써있죠, 표에.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요. 이런 문제 안 나와, 잘. 근데 이제 보면, 또 여기는 문제 나올 거 없네요. 구매관리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연구개발. 연구개발은 크게 설계관리와, 그죠? 설계관리와 지적재산권관리와 연구개발 회계로 나눠지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뭐 설계는 뭐 설계 품질 관리 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예, 쉽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관리는 검토 항목이 뭐예요? 지식재산권 관리의 적정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특허 괴물회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특허 괴물회사, 예, 특허 괴물회사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적어놓을까? 특허 괴물 회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정보관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방향성 되게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자, 인사노무관리 부분은 뭐 요런 게 있다. 요것도 내용 알고 검토 항목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획관리 부분의 주요 정과 지표는 수익성과 효율성이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 부분의 분석 항목, 검토 항목이 뭔지 그것도 이 표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업 진단 앞에 챕터 1을 끝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 부분 주요 부문별 기업 진단 주요 부문별 기업 진단에서는요, 각 그 관리 항목별 관리 항목별 검토 항목이 뭐고 그리고 분석 항목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잘 이해하시고 대부분은 뭐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들만 검토 항목과 그리고 대항목의 연계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서 두 문제. 뭐 복골복인데 가서 제가 이제 그 대면 수업 때 문제를 풀어 드릴 텐데 문제를 풀어 드리는 거 보시면 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질적 경영 분석 페이지 30페이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영 분석 정의가 뭘까요?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죠.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해관계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는 그 판단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뭐를 제공해요? 평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업 평가를 제시하는 게 바로 경영 분석입니다. 경영 분석 시점은 예전에는 과거와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 것까지만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진행한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진행한다. 예, 미래까지 진행한다. 이거 되게 가끔가다 돼요. 경영분석이라는 건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분석한 실무적인 자료다. 이거 틀린 거야. 미래까지 분석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목적. 예, 목적은요. 경영분석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아까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해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 예, 그걸 나타내야 돼요. 누굴까요? 첫 번째, 경영인, CEO, 대표도 이해관계자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금융기관, 또 주주,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 이게 다 그 기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죠. 그리고 M&A 주체, 기업 인수하는 애들, 기업 사냥꾼. 또 왜냐면 이 기업 분석, 경영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이 가치를 왜 평가한다고요? 경영자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이 뭐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는 금융기관은 그렇죠. 돈을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용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주주는 뭐 때문에? 배당이 얼마나 될까? 이익이 남으면 얼마나 줄까?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예. 경영 분석을 의뢰를 하거나 경영 분석 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31페이지에 그 목적 표 있어요. 표. 예. 분석 주체별 목적이 뭐고, 그리고 주요 분석 대상은 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요거는 이해가 되실 내용이에요. 그쵸? 분석 주체, 목적,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주요 분석 대상까지 읽어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범위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경영 분석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크게 시장 환경 분석. 그러니까는 산업도 아니고요. 전체 시장, 뭐 경제, 아니면 사회, 문화 이런 거. 이건 이제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환경 분석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환율, 금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거시 환경 분석 항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시 환경 분석 항목은 뭐예요? 책에 보면 어떤 게 있죠? 그렇죠. 통화량, GDP, 그렇죠? 물가, 환율, 또 고용률, 실업률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거는 기업과 연관,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 중에서도 세계 경제, 국가 경제에 대한 부분이야. 거시 환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산업 라이프 사이클, 아니면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경쟁 강도,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산업 분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석은 시장 환경 분석인데, 환경 분석의 요소가 뭔지,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서는 분석 항목 및 항목별 주요 사례, 아니면 요소,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장 환경 분석은 뭐다? 그렇죠. 거시 환경을 나타내는 거고, 국제 아니면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주로 뭐 환율이라든가 취업률, 고용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업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 나라에서 업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이 뭐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시장 진입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불닭은 뭐야? 불닭은 쇠퇴기였잖아요. 완전히 쇠퇴기로 접어들었었죠. 예전에. 모든 산업은 어떻게 돼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되죠. 예. 도입기에서 성장으로 갔다가 성숙이 되고 떨어져.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이게 바로 산업의 매력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성장기가 당연히 제일 매력이 좋죠. 성숙기보다도.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같은 거 측정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제품 수명 주기라 해서 라이프 사이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정부 규제 정책? 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시장 안정 분석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산업 분석에 들어가. 요거 알아두세요. 정부 규제 정책. 이게 왜 거시 환경이 아니고 산업 환경일까?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 게 있으면 여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정부 규제 정책 중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무역 제재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시 환경 분석이 맞지만, 예를 들면 미용업에서 거리두기 정책을 쓴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업에서 10시까지만 일하게 한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정부 규제거든요. 예, 이런 거는 뭐예요? 산업에 분석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정부 규제 정책,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관리 능력 분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영관리 능력 분석은 어떤 게 있냐면 제품이라든가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이 아니라 내 제품, 그리고 뭐 이런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조직.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내용 이외의 내용을 분석하는 게 경영관리 분석입니다. 경영관리 능력 분석.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외. 제품이나 재무자료 이외에 경영 관련된 조직 분석.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경영자의 지배 구조, 그죠? 지배 구조 또는 후계 구조,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주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계열 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회사의 하드웨어적인 그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 분석하는 게 경영관리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분석이라든가 영업 위험 분석. 이건 뭐예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내재 위험. 위험이라고 표현할게요. 위험. 잘못 썼네. 예, 영업 위험 분석은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구매를 하는데 구매 라인의 가격이 확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진짜 이게 뭐예요? 이제 사업과 관련된 사업 관련 위험 요소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판매, 또 구매, 자금, 수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건 다 진짜 영업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낮은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경영 분석은 시장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경영 관리 능력 분석, 영업 위험 분석으로 나눠지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항목별 주로 요소들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 구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영 관리 능력 분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율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장 환경 분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부 규제는 어디에 해당돼요? 산업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은요, 당연히 산업 분석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책의 32페이지 내용은 한번 읽어만 보세요. 32페이지는 경영 환경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당연히 회계 자료도 필요하지만, 그쵸? 이런 거시 환경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비회계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경영 관리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배 구조 같은 거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 분포도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자료는 크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료의 구분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비회계 자료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찌라시 같은 거, 이거 뭐예요? 비회계 자료입니다. 카더라 통신 또는 정관, 이런 거 뭐에 해당돼요?
비회계 자료예요. 그 대표이사의 리더십, 이거 뭐에 해당될까요? 비회계 자료예요. 그럼 회계 자료는 뭐예요? 예를 들면 매출액 또는 재무제표, 그렇죠? 순수익률, 그죠? 아니면 또 뭐 마켓쉐어 이런 거 다 뭐예요? 회계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내는 정량적인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에 대한 구분과 항목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하나 또 요 지금 내용 있죠. 네 가지. 시장환경 분석, 산업 분석, 경영관리 능력 분석, 영업 분석. 요거를 어떤 그 창업학에서 아니면 경영학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플랫폼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